어색하죠. 저는 2008년도에 처음 순례길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인들도 많이 떠나보내고 심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가지고 저녁을 앞두고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에 갈 때는 사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 길은 아니었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었고요. 책을 보려고 검색해보니까 책이 딱 2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이. 그 중에 이제 산티아고의 두 여자라는 그 책을 보고 내가 갈 곳은 지금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6월 30일에 전역하고 7월 7일 날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준비를 하고. 처음 배낭여행할 때는 이제 뭐 파리나 로마나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주로 여행을 하다가 되게 새로웠어요. 진짜 그 작은 기차역에서 내려와서 생장 그 순례자 사무소까지 그 가는 길도 굉장히 새로웠고, 중세시대 순례길에 조금 더 심취해서 그렇게 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이 800km를 잘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두려움도 사실 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생장피에드포드에서 순례자 등록을 하면은 보도랑 그 일정 간단하게 나와 있는 34일 정도로 나눠져 있는 그 일정표, 그거 하나만 들고 노란 화살표랑 노란 조가비를 이제 보고 그렇게 여정을 걸었습니다. 제가 7월, 8월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스페인에서 뜨거울 한여름인데, 제가 이제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그때 이제 아버지 신발과 배낭을 다 메고 갔는데, 아버지 등산화가 겨울 등산화였던 거예요. 통풍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30분, 1시간만 걸으면은 막 발이 불타오르듯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첫날 그냥 바로 물집이 잡혔어요. 피레네 산맥 넘을 때. 나중에는 그 물집이 완전 피멍이 안에 다 들어서 처음에 좀 고생을 하면서 또 순례길을 걸었고, 제가 메세타 구간을 걸어가는데 그때가 거의 막 40도 이렇게 막 온도가 올라갔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입술이 너무 막 아프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색깔도 막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갔더니 이게 선번이다, UV가 함유된 그런 립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발라야 된다, 여름에는. 정보를 제가 많이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사실 알베르게가 뭐 사립 알베르게도 당연히 많지 않았고, 예약제나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을 도착해서 그냥 무니시파를 찾아서 가서 그냥 자고 이렇게 매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알베르게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리아 구간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순례자로 인해서 알베르게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공원 체육관에서 이렇게 잠을 잔 적도 있고, 오세브레이로 보면은 그 성당 앞에 이렇게 지붕도 있고 야외이긴 한데 숙소를 구하지 못한 순례자분들이 이제 거기 다 모이셔가지고 밤에 뭔가 약간 자기들 캠핑하는 기분도 난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밝게 웃으시면서 감사하게도 양보를 해주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좀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처음 걸을 때 그 에스테아 알베르게에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에스테아까지 간 것도 되게 힘들고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발에 물집도 많이 잡히고 무릎도 아프고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그 오스피탈레로 분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순례자분들을 다 이 발을 치료를 해주시고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라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순례자들이 다 같이 저녁을 해 먹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여전히 10년 넘게 그 그라뇽 알베르게에서 모든 순례자가 함께 저녁을 준비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좋은 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라뇽 알베르게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도착하면은 막 굉장히 기쁘고 막 행복하고 성취감에 막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담담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브라이도 광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대성당을 바라보는데 뭐 그냥 이제 도착했구나, 이제 끝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린 어떤 저만의 좀 이유로는 제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온 처음 목적 자체가 산티아고 대성당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온 게 아니라 그냥 길 자체를 걸으면서 뭔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를 찾고 싶어서 왔던 길이더라고요. 길 중간중간에 제가 경험했던 자체가 이미 저에게 큰 기쁨이나 행복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조금 더 아쉬움과 그런 덤덤함이 들지 않았을까. 결과가 눈앞에 있었는데 과정 네. 자체를 즐겼다는 얘기시네요. 그때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았고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을 또 전혀 다르게 변화시켜준 그런 여정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뭔가 목적이 없이 그냥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좋은 직장에 그냥 취업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이 이제 순례길을 다녀오고 나서는 제 삶의 그런 방향과 목적을 제가 설정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콤포텔라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인생의 목표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이 순례길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치유받았던 이런 것들을 힘든 상황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조금 더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10년 후 정도에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저만의 길을 또 걸어가면서 지금 현재 여기 카페 알베르게를 운영하는 곳까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 외에 조금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보호단체 포인트리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 지부장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멕시코, 스리랑카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포인트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멕시코 빈민 지역에서 지금 이제 구호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보건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꽃거지라는 분께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난과 빈곤을 마주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없을까라고 해서 여행을 하면서 100원씩 국어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기존의 이런 기부 문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MZ 세대들이 나아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기부를 또 즐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액 기부 문화를 계속 확산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순례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여정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상황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는 항상 인생에 한 번은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저만의 노란 화살표를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간다면은 언젠간 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에, 내가 가진 거를 내려놓고 산티아고로 가는 시작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순례길이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순례길을 또 준비하시고 또 가시는 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가 이곳을 정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모습만 보고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당연히 또 깨달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고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노란 화살표인 것 같습니다.